안녕하십니까, 로직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확률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확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확률의 종류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학적 확률, 이제 두 번째는 통계적 확률, 세 번째는 기하적 확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수학적 확률은요, 어떤 시행에서 이제 표본 공간의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되고, 그 다음에 근원 사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셀 수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은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표본 공간의 개수, 그 다음에 A라는 사건의 개수로 정의를 합니다. 그 비율로.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고? N 오메가 분의 얼마? NA,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통계적 확률인데, 통계적 확률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험적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험적 확률. 이제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사건 A가 KN번 일어났을 때, 상대 도수 n분의 n번 던졌더니, 그죠? n번 시행했더니 KN번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 P에 가까워질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상대 도수의 극한이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n을 무한번 반복했을 때 어떤 n분의 kn이 어디로 간다고요? P로 수렴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보통 이제 통계적 확률은 경험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압정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압정이. 자, 이렇게 젖혀진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젖혀진 경우, 그 다음에 엎어진 경우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바닥에,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젖혀진 거, 엎어진 거, 이게, 얘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다. 얘가 엎어질 확률이 2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리적으로 봤을 때도, 그죠? 무게중심이 여기 있는 이 누르는 부분에, 이 넓적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얘가 일어날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100번, 1000번, 10,000번, 아니면 10만 번 이렇게 계속 던져봤을 때, 그죠? 여기 이제 젖혀질 확률, 젖혀지는 개수의 비율이 어느 특정한 값에 수렴하는지 여부를 따져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경험적 확률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하적 확률입니다. 기하적 확률은 이제 근원 사건이 연속적으로 변해서 개수를 셀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전체 영역 오메가 하고요. 그 다음에 사건 A의 영역을 보고 따지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기하적 확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제 기하, 즉 다시해서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영역, 즉 다시해서 오메가의, 그죠? 길이일 수도 있고요. 길이. 그 다음에 또 넓이일 수도 있고요. 또는 부피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분의, 그죠? 어떻게 돼? 사건 A의 영역의 길이 또는 이제 넓이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넓이. 자, 이렇게 요 비율로 따져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주사위 두 개를 던질 때 그 합이 10 이상이 나올 사건 A의 확률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주사위를 두 번 던져요. 주사위를 두 번 던지면 나오는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겠죠? 자, 던질 때의 모든 자, 이제 표본 공간의 개수는 얼마가 돼요? 이제 6 곱하기 6이 돼서 얼마? 36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냐면, 자, 이제 합이, 그죠? 합이 10 이상이어야 되니까, 자, 어떻게 되죠? 맨 앞에 이제 4, 이제 6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 또 얼마 되죠? 5, 그죠? 5, 얼마 돼요? 5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5,6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4가 될 수 있고, 6,5가 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6,6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뭐예요? A의 사건입니다. 그죠? A의 사건.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자, NA의 개수, 즉 사건의 개수는 이제 셀 수 있고요. 그죠? 이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근원 사건의 개수, 그죠?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개수가 36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건 A의 개수가 6개. 그래서 총 6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정사각형 ABCD의 내부점, 내부점 P점이 있습니다. 이 P점이 있을 때 삼각형 PBC, 이 PBC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각삼각형일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각삼각형과 그 다음에 이제 둔각삼각형의 경계가 뭡니까? 예, 직각삼각형이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될 조건을 한번 보면 자, 여기 어떻게 할까요? 이 정사각형들은 모두 다 닮아 있습니다. 그죠? 그걸 이용하게 되면 편의상, 그죠? 그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를 2라고 잡을게요. 여기 있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2로 잡습니다. 모든 사각형은 다 닮아 있기 때문에 그냥 2로 잡아도 크게, 일반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BC를 지름으로 하는 이제 반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그죠? 반원을 그려주고, 그죠? 그러면 이 중심에서 이제 반지름이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안에 있으면, 그죠? 요 안에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요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요 있는 경계 말고요. 경계 말고 요 안에 있으면 이 각이 모두 둔각이 됩니다. 그죠? 나머지 부분에 있으면, P점이 이런 데 있으면 얘가 뭐가 된다고요? 예각삼각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내부점 P에 대해서 이 P점의 개수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근원 사건이 연속적으로 변해서 개수를 셀 수 없을 때, 즉 기하적 확률의 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전체 P점의 영역의 총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자,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표본 공간의 넓이입니다. 오메가 표본 공간 오메가의 넓이. 자, 얘는 얼마요? 2는 4가 되겠죠. 그죠? 사각형의 넓이요. 자, 그중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뭐가 돼요? 요 안에 있으면 뭐라고 해요? 둔각삼각형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둔각삼각형을 제외한 부분이에요. 즉 다시 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요? 요 사건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둔각삼각형의 사건. 둔각삼각형. 자,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P점이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원의 내부에 있으면 됩니다. 그죠? 경계점 말고요. 자, 그래서 둔각삼각형은 얼마가 되죠? 여기 있는 반원이에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이네요. 자, 반지름이 1이에요. 둔각삼각형이니까 반원이니까 2분의 1. 얼마나 돼요? 파이 R 제곱. 그래서 R이 1이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둔각삼각형일 확률, 그러니까 전체에서 둔각삼각형일 확률을 빼면 얼마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예각삼각형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 빼기 어떻게 되죠? 4분의 얼마 돼요? 자, 2분의 파이가 됨을 알 수 있고요. 얘를 빼면 얼마 돼요? 1 마이너스 8분의 파이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여사건으로 풀었고 전체에서 둔각삼각형 예각삼각형의 여집합을 빼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제는요, 기하적 확률이고요. 첫 번째 예제는 수학적 확률이 되겠습니다.